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도한 변동성 상승을 죽이는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은 무려 2.3%나 상승하고 유럽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무언가 석연찮은 반등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갭 다운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오후장에 갈수록 밀리기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델타원과 함께 분석해 보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지난주 난데없는 급락에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에 떨었지만 저는 과도한 변동성 폭발이 일어나서 일단 수습될 것이라고 보고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정책이 진짜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채권이 받는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 시장은 선물지수 380포인트 갭다운 출발을 했는데 현물은 그보다 더 밀려서 종합주가지수가 장 초반에는 2900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호가를 보면 장 초반에 상당량 물량이 털려서 초반이 반등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호가 공백이 채워질 때까지 약 10분간 급등을 하던 시장은 하락 추세의 상단까지 빠르게 반등을 하고 나서 재하락하려 하였으나 하락이 정석답게 홍콩 세션 초반에만 눌러주고 이후로는 재차 반등을 해서 하루 종일 384선을 중심으로 눌렸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나서 또 살짝 눌려서 다시 381선 초반까지 밀렸는데 오늘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에 힘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물 베이시스도 제법 강한 콘텐츠였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무려 5천억이나 하고 현물도 좀 매수했는데 무슨 시장에 힘이 없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 시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장 초반에 무려 3,500억가량 들어왔어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매수 규모가 줄어서 마감되는 순매수 2,500억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중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매도 쪽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 초반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시호가에 들어온 반대 매매를 받아낸 거래였고 호가가 치워진 상황에서 선물을 빠르게 사들어가면서 이익을 고정시킨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차익거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해 볼게요. 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켓 뎁스라는 용어가 낯설 수가 있는데 얼마나 호가가 빽빽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는 시장에 온갖 마켓 메이커들과 알고 트레이더들, 기타 여러 트레이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가가 나름 빽빽해서 작은 규모의 거래는 시장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진입과 청산할 수 있죠. 하지만 외부 악재로 인해, 특히 해외 시장 악재로 인해 장 시작 전에 현물 시장에서 갭 다운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경우 시장가 매도로 동시호가의 대량 물량이 체결되면 마켓 뎁스가 순식간에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들은 시가의 시장가로 다 때려버렸기 때문에 신규 매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 공백이 크게 발생하죠. 기관 트레이더들은 개장 동시효과의 현물을 모두 매수 체결시키면서 선물을 빠르게 상대적으로 좀 매수를 하게 되면 선물은 고평가가 일어나고 현물은 저 아래에서 다 체결됐으니까 저평가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해요. 그런데 기존의 현물 매도자들이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시가의 시장가로 매도를 다 던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마켓 뎁스가 부족해서 신규로 매도를 쌓은 자들이 저 위에다 매도를 쌓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차익거래자들은 아주 빠르게 현물 매도의 최우선 호가를 찾아서 매수 체결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차익거래는 무조건 시장가 체결 혹은 그 FOK라고 해서 Fear or Kill 주문,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체결시키게 되면 현물 지수도 급등하게 되고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간 상황에서 선물 매도를 쌓으면 큰 폭의 매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 악재로 갭 다운이 크게 나왔을 때는 바로 풋옵션을 사거나 곧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콜 매도를 할 때도 최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 시작 현물 동시효과 체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장중에 5천억을 매수했다지만 선물 매도를 조심스럽게 치운 것에 불구하고 투기적인 롱을 잡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장 초반에 갭다운에 풋옵션을 무려 33,000 계약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모두 팔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번 월물에 외국인이 풋 매수가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한 이 카운터파티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들이 잘못 걸리게 되면 진짜 저세상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 버렸어요. 장중 미결 분포도를 보면 오늘 미결이 감소한 쪽은 풋 390부터 385까지인데 여전히 미결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대체 이 풋 미결을 어쩌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살펴보면 장중 내내 384선에서 껌을 붙였던 증시가 장중의 변동성이 거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살짝 밀릴 때 다시 변동성을 살린 것을 보면 여전히 시장에는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저는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대응 방안이 콜 매도가 될지 풋 매수가 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따가 시장 총평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갭 상승 출발해서 본장 때는 이미 닥스 기준 15,400선, 그러니까 1.5%가 넘는 반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는 모양새로 마감했는데 이것은 이미 시장이 꺾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름도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 초반에 72.96달러까지 상승을 했으나 미국 세션 들어와서 계속 얻어맞기 시작했고 간신히 70달러 선을 넘겨서 마감했지만 상승폭이 상당량을 반납한 것은 물론이고 눌림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일시적인 리스크온이 있었어요. 증시에서는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얼마 눌리지 않았습니다. 장기 채권이야 그렇다 쳐도 2년물 같은 단기 채권은 진짜 안 밀렸거든요. 이어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계속 채권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물은 종가 고가로 끝나버립니다. 장단기 금리가 눈 녹듯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견상으로는 증시가 반등하고 또 커머디티도 반등을 해서 뭔가 리스크온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큰 손인 채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오미크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의 숏스퀴즈가 유럽만이 아니고 미국 국채에서도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유럽이 채권 숏스퀴즈가 난 것은 유럽은 정말로 그 코로나가 됐든 그 주변 이슈로 인해서 터키 리라도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계속 채권이 죽질 않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국채와 이제 갭이 굉장히 벌어졌는데 이번에 글로벌 리스크 오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면서 미 국채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급등하고 나서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채권은 도루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갭 상승 출발한 다음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왔는데 니케이 선물도 장중에 바닥 대비 무려 700포인트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700포인트. 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 지날수록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요. 연동된 나스닥 선물도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 계속 눌렸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지수 선물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장 개장하고 나서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기술주에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거기에 더해 강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S&P 지수는 덜 올랐지만 나스닥은 전일 저점 대비 2.3%나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 급락을 모두 만회했는데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과연 미국이 좋아서 상승한 것이고 나스닥이 좋아서 상승한 거냐? 이게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전일의 상승은 대부분 변동성 매도자들에 의한 상승으로서 지난주 금요일이 과도한 변동성 상승을 정리하는 목적이 컸어요. 변동성 지수는 하루 만에 12%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마저도 장중에는 15%까지 하락을 했어요.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채권 시장은 리스크 온에 동조하지 않은 채 증시만 변동성 매도에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아직은 하락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걸 갖고 산타랠리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참 이거 답답한 3%죠. 변동성 이야기를 좀 더 하면 한 번 빵 뜬 변동성은 바로 다음날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변동성이 계속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는 갑작스러운 재료로 변동성이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 선물 매수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옵션 매수자들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한 번에 변동성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하방을 보지만 풋옵션을 매수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미루고 콜옵션만 매도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식의 변동성 조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변동성이 더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풋옵션을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 금 정도가 풋옵션을 매수할 찬스가 아닐까 합니다. 마침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하고 또 고용지표도 그때 발표하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12월이 월봉 방향성이 음봉으로 꽂히는 것에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콜 매도 그리고 나스닥 선물 소량 매도 이거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숏 관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했다고 코스피가 오른다. 그러면 콜 매도를 추가하기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것입니다. 풋 매수도 좋긴 한데 전일 해외 시장이 기본 흐름이 변동성 매도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변동성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풋 매수는 생각보다는 큰 돈이 안 될 수 있어서 콜 매도 위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수는 아주 높은 확률로 380선을 깨고 내려갈 거라 보는데 아래쪽으로는 사실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였던 변동성을 살려가면서까지 밀리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이 옵션 손절매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따라서 이거 풋 매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풋 매수를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 매도와 콜 매도 저 오버나잇 한 거 그리고 오늘 새로 장중에 추가 진입을 하면 이 콜 매도는 380선 깰 때 그리고 거기서 지금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모두 이익 실현해서 거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대만 지수 선물 매도 계속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위험 자산 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숏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 상승에 우리 시장도 추가 상승?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숏 관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30년물 들고 있고 매수, 그리고 나스닥 콜 매도, 나스닥 선물 매도, 구리 매도, 기름 콜옵션 매도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스닥 콜 매도는 어제 늘릴 만큼 늘려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수요일은 하루 지켜보았다가 목요일경에 그 풋옵션 매수를 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